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대결이 다가오면서 중국 축구의 운명이 한 줄기 끈에 매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 11일 경기에서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그들의 최대 라이벌 한국과 맞붙게 됩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승부가 아닌 중국 축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조에서 1위를 확정지으며 다음 라운드 진출을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싱가포르 원정에서 7대 0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승리를 거두며 그들의 전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런 한국팀을 상대로 중국팀은 어떤 전략을 세울까요? 중국 축구 팬들은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이 이번에는 주전들을 아껴 경기에 임할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지만 김도훈 감독은 그런 기대를 철저히 깨뜨렸습니다. 그는 풀 전력으로 경기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중국을 상대로 한없이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한국의 공격적인 축구와 중국의 절실한 저항 사이에 열전이 곧 펼쳐질 것입니다. 중국 대표팀은 이 경기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중국은 그들의 월드컵 진출의 꿈이 이 경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국이 대승을 거두면 중국의 월드컵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번 예선에서조차 조기에 종결될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드컵부터 아시아의 출전 티켓이 대폭 늘어난다는 사실은 중국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그 꿈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선수들과 팬들은 이전보다 더 큰 기대와 함께 깊은 절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선수들은 경기를 앞두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황인범 선수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미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었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에서는 중국이 아무리 절박하게 경기에 임할지라도 한국이 그들의 전력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언론과 팬들은 한국의 강력한 공격력 앞에서 공포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의 강력한 공격은 중국이 실점할 때마다 더욱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중국의 탈락 가능성을 직시하며 팬들과 선수들의 긴장감은 한층 더 고조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대표팀에는 새로운 스타 주민규의 등장이 중국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주민규는 이미 국내에서 그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지만 국가대표로서는 이제 막발을 딛는 중입니다. 그의 늦은 데뷔에도 불구하고 그는 필드 위에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며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문제는 바로 최전방 공격수의 파괴력 부족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축구는 연계 플레이와 포스트 플레이에 능한 공격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약점은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발목을 잡는 주된 요인 중 하나였죠. 그러나 최근 등장한 주민규 선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제공하는 듯 보입니다. 주민규는 K리그에서 이미 수차례 득점왕을 차지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국가대표팀 감독들은 그를 외면했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제발 주민규를 대표팀에 뽑아달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강점은 바로 강력한 포스트 플레이와 압박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볼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한국의 이선 공격을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주민규의 플레이 스타일을 높이 평가하며 그가 팀에 가져다준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민규는 우리 팀의 공격 전술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그의 능력은 팀 전체의 공격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스타의 탄생이라 불리우는 배준호 선수가 최근 경기에서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 선수는 유럽의 전문가들과 동료 선수들 사이에서도 역대급 재능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배준호는 지난해 20세 이하 월드컵에서의 놀라운 활약으로 유럽 무대에 진출했으며 그곳에서도 첫 시즌부터 대단한 인상을 남기며
구단 단장으로부터 챔피언스리그급 재능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스토크시티에서의 활약은 곧바로 감독의 눈에 띄어 국가대표팀의 첫 발탁을 이끌었고, 그는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기록하는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성과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지속적인 노력과 잠재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훈련장과 경기장에서 배준호의 재능과 가능성은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그가 더욱 성장할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팀의 선배인 황인범 선수는 배준호를 지켜보며 어마어마한 선수가 나타났다고 평가하면서 그의 능력이 자신보다도 훨씬 뛰어나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강력한 신의 선수의 등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대표팀 명단에서 눈에 띄게 빠진 이승우 선수의 부재는 많은 이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한때 축구 천재로 불리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이승우는 현재 K리그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잃었던 명성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의 K리그에서의 활약은 그가 여전히 뛰어난 재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지만 국가대표팀의 호출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승우는 유소년 시절부터 빠른 속도와 민첩성, 창의적인 플레이로 눈에 띄었으며 각종 연령별 대회에서 그의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바르셀로나의 유소년 팀에서 뛰었을 때는 전 세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유망주였습니다. 그러나 이승우의 축구 인생은 여러 난관을 극복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그의 유망주 시절에 받았던 출전 금지 징계는 그의 성장에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악재는 그가 성인 무대로 넘어가면서 그의 장점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는 기회를 제한했고, 결과적으로 그의 발전이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의 생활은 이승우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그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부각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그의 경기 스타일은 속도와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었지만 성인 무대에서는 이러한 장점들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승우는 유럽에서의 경력을 정리하고 재기를 위해 고국인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승우의 재기 이야기는 K리그에서의 눈부신 활약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유럽 무대를 떠나 돌아온 그는 물리적, 기술적으로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체격이 작고 연약했던 그의 피지컬은 이제 탄탄하고 강력한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가 필드에서 상대를 압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승우는 리그에서의 경기마다 폭발적인 득점력과 민첩한 움직임으로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복고와 함께 이승우의 명성은 국내는 물론 아시아 전역에서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승우의 이름은 잘 알려져 있으며 그가 한국 대표팀의 유니폼을 입지 못하는 현실에 중국 축구 팬들조차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축구 전문가인 션웨이는 한국 축구의 깊이와 강력함을 논할 때 이승우의 사례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는 한국 스쿼드의 질적 우수성은 대표팀 명단에 든 선수들이 아니라 대표팀에서 탈락한 선수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승우 같은 선수가 대표팀 유니폼을 입지 못하는 현실이 한국 축구의 높은 경쟁력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션웨이의 이러한 발언은 중국 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중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축구 선수 풀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들의 기술적 우수성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승우는 자국 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바르셀로나에서의 경험을 살려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국가대표팀에 소집되지 못하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중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혼합된 감정이 팽배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이 이군 선수들을 경기에 투입하기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이미 한국에 대한 열세를 인정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심리적 반응으로 어차피 질 것이라면 이군 선수들과의 경기라면 패배가 덜 수치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중국 축구가 현재 처한 절박한 상황과 낮은 자신감을 반영하는 동시에
한국 축구의 강력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중국의 축구 역사를 살펴보면 한국과의 맞대결에서는 오랫동안 열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역대 A매치 전적에서도 한국에 대한 승리는 극히 드물었으며 최근의 경기들에서 중국은 한국에게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치른 홈 경기에서 0대5로 패배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전적들은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얼마나 어려운 싸움을 벌여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축구 대표팀이 마주하게 될 가장 위협적인 인물은 바로 손흥민입니다. 그의 이름만으로도 상대팀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중국전에서 개인적으로도 큰 기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의 득점 기록은 48골로 만약 이번 경기에서 멀티골을 성공시킨다면 황선홍 감독이 보유한 50골 기록과 동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3골 이상을 기록한다면 그는 단독 2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는 한국 축구사에 오랫동안 기록된 차범근 감독의 58골 기록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골 감각은 현재 최상의 상태입니다. 그는 지난 경기들에서 연속 득점을 기록하며 뛰어난 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싱가포르와의 경기에서도 골망을 흔들며 자신의 득점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번 중국전에서도 그의 발끝에서 나올 득점이 기대되며 만약 득점에 성공한다면 4경기 연속 골이라는 개인 최다 연속골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 기록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선발 출전만 해도 이영표 선수와 함께 역대 A매치 출전 공동 4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경기 출전은 단순한 숫자의 증가를 넘어 한국 축구에 있어서 그의 영향력과 기여도를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경기가 다가올수록 한국 축구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팀을 이끌고 중국을 상대로 확실한 승리를 거두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전에서의 그의 활약이 또 한 번의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낼지 전 세계의 축구 팬들이 그의 모든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플래시였습니다.